왜 세종은 살기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 내가 사는 동네는 원래 다 좋아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인스트리트 팟캐스트 에피소드 1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다입니다. 저는 고고고요. 네,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한국은 가을 날씨가 제법 서늘해서 갑자기 혹시 여러분은 환절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보스턴은 어떤가요? 여기도 가을 날씨가 왔고요.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 기온이 확 떨어지진 않았어요. 아마 이 상태로 조금 가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쪽은 어떻습니까? 긴팔 입을 새가 없이 자켓을 입어야 돼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안 더우니까 좋긴 좋네요. 찜만 않아도 사실 삶의 질이 오르는 거를 느껴서 저도 맞아요. 요즘 날씨를 즐기려고 음, 오늘의 에피소드는 제가 다름이 아니고 보스턴에서 한국으로 이사를 온 계기가 새 직장을 구해서인데 그 직장이 세종시에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근 한 달 정도 살아보면서 삶의 만족도가 수직 상승했거든요. 수직 상승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 부분을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세종은 살기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고 나니까 노원구 하계동에 사시는 한 어르신께서 내가 사는 동네는 원래 다 좋아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보스턴에 살 때 제 동네를 굉장히 좋아했고 또 경기도 하남에 살 때는 경기도 하남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내가 사는 데는 원래 다 어느 정도 애착이 가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여기는 사는 동네가 좋다 플러스 삶의 만족도까지 높아서 그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사는 곳과는 어떻게 다른가 아니면은 내 주변의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가 해서 포인트마다 여러분들의 생활 만족도를 공유를 해주시면 좀 더 에피소드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세종이 살기 좋은가? 이제 저는 첫 번째는 직주 근접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제 동네 근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세종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근무하는 시내, 특히 정부 세종청사 주변으로 가는 교통편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일 빠른 시간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제일 환승이 적은 교통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BRT라고 굉장히 빠르게 전용 차로를 이용하는 빠른 버스 노선이 있는데요. 이거를 타고 가니까 도시를 빙 둘러가긴 하지만 정부 세종청사까지 20분이 채 안 걸리더라고요. 오늘 가보니까. 이 정도면은 굉장히 깔끔한 출퇴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저의 직장은 이거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기름값이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500원, 600원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고 가까워서 8시 50분에 출발을 해도 9시에 출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직주 근접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 같았으면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디를 갈 때 1시간 정도는 잡고 사람들과 부비부비하며 다녔을 텐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치여서 오는 스트레스는 일단 없다.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동의하는 게, 저는 2년 동안 미국에 있다가 저도 최근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2년 전이 이제 코로나의 여파가 많이 남아있을 때라서 재택근무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도로가 지금보다 상당히 한산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한 1시간 걸리던 기억이 있었는데, 출퇴근길이 좀 출퇴근 거리가 멉니다. 그러다가 2년 만에 돌아오고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된 이후에 지금 거의 한 80분 이상은 걸리고 있어요. 하루 매일. 편도로. 한도가 아침에는 와. 네. 저녁은 조금 더 짧고요. 경부고속도로를 타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종이라는 신도시를 새로운 우리의 수도로 정한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뭐 의문점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런 거를 직접 경험을 매일매일 하면서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만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인데 지역 분권화라고 하나요? 아니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나요? 이런 취지 자체가
좋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사실 출근은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한티역 근처 살았었는데 차를 가지고 아침에 양재천 뚝방길로 출근을 했어요. 거기가 아침에 그 타워 팰리스 있는 쪽 그쪽으로 출근을 하면 되게 드라이브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근데 시간을 잘못 맞추면 출근하는 차량이랑 맞춰서 거기 빠져나가기가 되게 어려워서 많이 막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는 약간 연구소 쪽이었어서 출퇴근 시간이 매우 플렉스블해서 딱 그것만 지나고 출근을 하면 여유 있게 막히지 않고 출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저는 집을 고른 것도 사실 그 출퇴근 시간이랑 방법과 시간, 루트 이거를 고려해서 골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에너지 소비하는 게 많았어서 그게 싫었어서 그렇게 골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 저속 노화로 유명하신 정의원 교수님이 그 교통편에 관련된 책을 하나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 내용을 제가 보진 않았는데 그냥 그때 설명하신 바로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출퇴근에 많은 에너지를 써서 그렇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너무 낮고 출산율 문제도 그거랑 연관돼 있을 것 같다. 에너지가 없잖아요. 출퇴근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니까. 일도 많고 강도가 또 높고 야근도 많고 그런데 출퇴근에 모든 에너지를 쓰니까 뭔가 그 외에 여가 시간을 누리기에는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 또한 이 지방 분권 그리고 전체 나라 국가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종이 어떻게 살기 좋은지 소개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뭔가 혹시라도 도시 계획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좋은 사례 공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도 살짝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OECD 주요 어. 출근 소요 시간 중에 우리나라가 단연 앞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또 2015년쯤에 먼저 책으로 나왔었는데 한국이 싫어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음. 영화도 나왔고 근데 이 줄거리는 이제 여자 주인공이 한국의 삶이 너무 지쳐서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호주나 뉴질랜드로 나가는 내용의 이야기인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출퇴근 거리가 너무 길어서 여기서부터 너무 기가 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인천에서 강남까지 2시간여를 이제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면서 출퇴근을 하는 여정이 그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아직 영화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책으로만 봤는데 저도 이제 경기도 위성도시에 살던 사람으로서 이제 서울의 광화문까지는 그래도 갈아타지 않고 그래도 1시간 정도면 가니까 괜찮았는데 강남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약속을 저 멀리 홍대 쪽으로 가면은 기본 1시간 반, 2시간을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가려면 가죠. 근데 매일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는 없고 오가는 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이 거리는 대중교통을 타도 어렵고 차를 타도 짜증이 나는 거리와 교통체증이었기 때문에 세종시의 직주간접은 이런 면에서 저는 지금 출근 소요 시간이 10분 미만이기 때문에 이 만족도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말씀하신 정의원 교수의 책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제가 발췌를 해온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수도권 직장인들이 20.4km의 거리를 83분 정도 들여서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피터의 케이스와 비슷한 시간이 된 거죠. 평균이라서 이렇게 크게 상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는데 근데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통근 시간이 2시간 힘들어요. 이상으로 되면은 30분 이하인 경우보다 우울할 가능성이 높고 불안한 가능성이 높고 필요한 가능성은 더더욱 높기 때문에 이런 면을 어떻게 하면은 관리를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관리뿐만 아니라 관리 이전에 예방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세종은 분명히 매력적인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케이스를 저도 왕왕 본 적이 있으니까 이제 출퇴근 시간이 길고 복잡하고 짜증날수록 이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저 역시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런 케이스를 찾다 보니까 정의연 교수의 그 책이 나오더라고요. 음.
놀랍게도 여기 말하는 평균 20km, 평균 83분이 제 케이스랑 너무 비슷해서 놀랍네. 굉장히 비슷해서 놀랍네요. 이게 웃기는 게 저는 집이 서울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소위 뭐 신도시인데 저의 케이스가 아니라 서울에서 일을 하고 서울이 집인 사람들도 1시간은 걸려요. 음, 대체로. 그렇지 예를 않아요? 예를 들면은 진짜 네. 대표적인 주거 단지인 노원, 도봉, 강북 아니면은 윤평 같은 데에서 네. 강남까지 이동할 때 1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송파에서 종로를 가도 1시간 조금쯤 걸리죠. 음, 음. 음. 막 그래서 역세권에 살기 쉽진 않잖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서울이 계속 확장을 거듭하다 보니 그리고 또 사람들은 저렴한 주거 환경을 찾아서 조금씩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 발생하게 된 비극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갑자기 위기로 확 들어닥친 비극이 아니라 이제 서서히 우리의 출퇴근 거리와 시간이 늘어나게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대응이 어렵지 않은가. 음.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그냥 참조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OECD 평균 출근 소요 시간. OECD 평균은 28분 정도고 대한민국이 단연 높고 그다음에 그 일본도 사실은 도쿄가 굉장히 밀도가 좁게 높고 하지만 우리만큼 아파트가 높이 올라가진 않아서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긴 걸로 유명한데 근데 우리가 더 길어요. 또 터키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대중교통이 제대로 발달돼 있지 않고 도로가 워낙에 갑갑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교통체증으로 유명한데 그럼에도 평균 출근 시간은 우리보다 적어요.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조금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 유럽 사람들의 많은 경우,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다니는 30분과 버스 전철 또 사람들의 치여서 가는 58분의 출퇴근의 질은 또 많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국이 수도권 집중이 가장 심한 나라 아닌가요? 나라 기준 중에 하나죠. 그 이유 아닐까? 아니면 뭐 도시 단위로 하면 어땠을까? 통계가 그런 게 좀 궁금해지네요. 수도권이냐, 그레이터 뉴욕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레이터 맨하탄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좋은 참조 자료가 될 것 같긴 해요. 예를 네. 들면은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이스탄불 집중이 심했을 것이고, 멕시코도 멕시코 시티 집중이 심했을 것이고, 일본도 도쿄 집중이 심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수도권만큼 그 인구 집중이 심하진 않고 일자리 집중이 심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파리, 음. 파리가 되게 집중이 심하지 않아요? 엄청 차 많이 아유, 막혔다는데. 그래도 한국만큼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렴한 매력. 그래서 서울의 집값과 비교했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세종의 이 정도 퀄리티의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비슷한 조건의 직장과 비교해서 그래도 세종에 한번 살아보아도 괜찮겠다. 아니면 이 직장의 이름 밸류가 좀 더 있어서 여기로 와야 되겠다 해서 온 케이스인데 사실은 집값은 그 당시에는 큰 고려점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집값이 너무 저렴하고 사는 곳의 퀄리티가 가성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아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대충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제 20평대의 아파트의 매매 가격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게 평균 가격이고 이제 한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대단지 아파트의 가격은 한 4억에서 5억 정도면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서울과 비교하면 한 반값 정도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값이 좀 넘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세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세 가격이 저는 실가격의 반영이라고 생각하고 거품이 좀 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면은 20평대 아파트의 전세가 2억 내외밖에 안 하는 거예요. 뭐 음. 2억보다 덜한 곳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은 2억 미만인데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의 집을 얻을 수 있다면은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중산층의 월급으로도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혹은 중산층의 월급으로도 전세나 월세를 굉장히 깔끔한 곳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매력은 서울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세종의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세종 얘기는 아닌데, 제가 천안 쪽을 처음 가보고 너무 많이 놀랐었어요. 천안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천안 호두과자 요것만 알고 있었었는데, 엄마 아빠 양쪽이 다 서울 경기셔가지고 할머니 때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방들을 많이 가볼 기회가 없었다가 얼마 전에 천안을 가보고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무슨 프랜차이즈들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것들도 다 되게 깨끗하게 잘 지어져 있고 해서 이렇게 생활의 편리함을 봤을 때는 저는 진짜 되게 뭐지? 서울 중심부와 우리가 얘기한 지방 거점 도시들이 되게 거의 비슷한 레벨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사교육, 교육만 아니면 그리고 일자리 문제만 아니면 전반적인 삶의 질과 인프라 그리고 우리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는 뭐 공연이나 전시회 이런 게 서울에서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문제였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전시나 공연도 지방 거점 도시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무형의 그리고 유형의 이런 자원들이 많이 평준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수도권의 집값이랑 많이 비교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보잖아요. 내가 여기 살면 어떨까? 여기를 살면서 뭐 어떤 잉여 자본으로 다른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 직장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삶의 네. 질만 비교를 해보았을 때 확실히 가성비가 좋은 곳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전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새 아파트를 찾아서 세종으로 많이 왔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전과 어, 세종의 출퇴근이 많고 어, 실제로 대전의 인구가 빠져나와서 세종으로 왔다라는 연구 결과 통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세종, 청주를 하나의 그냥 광역권으로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고 하나의 생활권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거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종의 집값이. 그런데 이게 집값 상승의 여력이 더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시내 말고도 저 바깥에 아직 개발 예정인 택지 지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 공급은 계속 늘어날 예정이고 더 들어올 정부 기관들은 없고 오히려 세종시에서는 민간 투자 기업들을 유치해서 아파트들과 인구를 떠받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집값이 더 오르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우리 저렴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거품이라고 해서 약간 헷갈리거든요. 아, 그 거품이라고 한 얘기는 네. 매매가가 거품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 4억, 네. 20평대 4억이 거품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전세가가 저는 이제 실수요를 아, 나타내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전세가도 더 오르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앞으로도 많은 공급이 수천 세대의 공급이 더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네. 세종시 이 신도시의 지금 인구 사이즈는 30만밖에 안 돼요. 30만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인구를 부양하기에는 사실은 아파트 공급은 계속 예정되어 있는데 인구를 끌어들일 동력,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은 아직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게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의 실제 집값, 전세가는 계속 안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계속 저렴할 거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라는 추천의 말이었고요. 참고로 저도 월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집값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투기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투기를 주장하는 발언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라면 집을 사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데에 비해서 깔끔한 매력이 있다. 세종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이제 30평 정도가 되는 거죠. 전국으로 최고고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그냥 자연 녹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원으로 조성한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공원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이 공원이 만약에 서울이었으면 내가 만약에 올림픽 공원이었으면은 정말 바글바글했을 텐데 아니면은 또 어제 마찬가지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불꽃축제가 열렸기 때문에 거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인파잖아요. 말 그대로 휴먼 웨이브가 느껴지는 곳인데
세종은 그에 반해서 너무 여유로운 녹지를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곳이어서 이 점 역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도시가 이렇게 생겼는데 가운데 큰 부분을 녹지로 떼어놓고 그 가운데 특히 이 부분을 이제 여러 공원이 있는데 세종수목원도 국립으로 들어가 있고 호수공원도 잘 돼 있고 중앙공원도 크게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음, 저는 이쪽 오른쪽에 사는데 여기도 이렇게 천이 굉장히 잘 조성이 돼 있어서 산책길을 너무 잘 다닐 수 있고 또 그냥 이 다리들을 건너면서 보는 이 금강의 모래톱도 굉장히 예뻐요. 한강이면은 다 준설이 돼서 콘크리트와 물밖에 거대한 물 덩어리밖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는 모래톱도 보이고 물줄기가 이렇게 직선으로 뻗어 있지도 않고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가는 자연의 원형을 그래도 잘 품은 도시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 자연이 주는 매력 역시도 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제 호수공원 가서 찍은 거야. 그래서 우린 와, 잔디밭에 앉아서 노가리 깔고 애들은 이렇게 막 뛰는 거야, 앞에서. 음. 네, 아, 그냥 이런 인구 밀도와 쾌적함 자체가 사실은 탈한국권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 거지. 이거 한강이었어 봐. 여기 잔디밭에 사람들 다 빼곡히 앉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말의 인구 밀도와 이 여유로움은 일단 쾌적함은 사실은 이거는 탈한국권이다라고 생각했어. 미국처럼 느껴졌어. 미국인데 미국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여유는 나중에 날 좋을 때 애기랑 데리고 와갖고 그냥 있다가도 되게 좋은 것 같아. 뭐 네. 신도시가 다 비슷하겠냐만 하겠지만은 그래도 세종만이 주는 특유의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세종은 직주 근접 그리고 저렴한 매력, 깔끔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번 은퇴를 하면은 참 좋은 도시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아까 고고가 말한 대로 직장이 있다면 정말 좋은 도시일 텐데 내 직장이 여기 없다면 문제가 되는 도시기도 하겠죠. 그래서 세종에로 많은 공공기관들이 내려오면서 인재들이 많이 이탈했다고 그래서 경쟁률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서울살이에 대한 집착이 없다, 나는 서울이 힘들다, 저같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세종에 내려와서 한번 일을 해보거나 살아보는 것도 아니면 한 달 살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렇네요. 거기 혹시 스타트업 창업센터 이런 데는 없나요? 저는 이거 스타트업들 가서 하기 좋을 것 같은데. 나름의 창업센터 지원 노력은 있을 텐데, 이제 그게 우리가 원하는 스케일과 인재풀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음, 취업 난방 한계선이 평택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심지어 천안도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수도권 음, 인재들이 세종까지 내려와서 창업을 할 유인은 굳이 없지 않을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방 정부들도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또 그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어떠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어드레스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 들어가면 세종을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집에 지금 남는 방에 게스트룸을 꾸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놀러 음, 오십시오. 음. 싱글 침대를 슈퍼 싱글 두 개를 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가족 단위 손님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20평이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서울이었으면은 같은 가격으로 진짜 원룸 6평짜리 얻을 수 있는 가격이라서 음. 6평도 안 될 수도 있겠다.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 세종살이에는. 다른 수도권 출퇴근은 어때요? 수도권으로 출퇴근은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나? 평택도 세종에서 서울로. 그쵸. 서울은 안 될 것 같고 평택, 서울은 그 좀 힘들지 않을까 음, 싶고요. 평택 평택은 화성 정도 할 어때요?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 왜냐면 타가지고, 지금 세종에서 동탄 기흥으로 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음, 고속버스가. 그래서 거기는 1시간 안으로 커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재택이거나 하이브리드거나 하이브리드라면 확실히 세종살이 매력 있어요. 내가 한 주 2회 정도만 출근을 하고 나머지 집에서 재택을 할 수 있다 하면은 분명히 할 수 있고 또 매일 해라 하면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고려를 해봐야 될 게 고속도로가 새로 이제 내년 말쯤에 개통을 하는데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개통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고속도로가 지나는 곳의 교통 흐름이라든지
시간 단축 효과가 상당할 거기 때문에 저도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저희 원래 본가가 경기도 하남인데 하남을 지나가는 고속도로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제가 집에 갈 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로 단축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인프라는 계속 확충될 예정이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살아보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와서 살아라가 아니고 살아봄직한 곳이 아닌가. 한국의 다른 도시와는 다른 쾌적함과 여유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와보시라. 이상으로 세종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봤습니다. 꼭 세종에 와서 살아보실 필요는 없지만 세종을 한번 와서 보시고 아니면은 한달 살기 같은 것도 요즘은 많이 하니까 세종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와보시고 저와 같은 느낌을 느끼시는지 여러분들도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